네, 화면 한번 보셨는데요. 키전소, 네네. 키전소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이분은 예전부터 워낙 낯이 익은 분이에요. 네. 한국 저한테 월급 주는 분도 월급 네네. 주는 그 회사에서도 제가 몇 번 봤어요. 네네. 방송에 나온 거 봤고요. 저희 방송보다 훨씬 큰 방송국 있죠? 네. 나름 네. 나름 이름이 한국경제TV. 네, 뭐라 그러면 뭐 얘기는 안 하죠. 전 돈 주면 그냥 그 호칭을 네. 딱딱 주고 돈 안 주면 얘기를 안 하지. 네. 모 방송국에서 자주 뵀던 분이고 네. 이분은 또 대신증권이라다. 네. SK증권에 또 이게 보통 분도 아니야. 강북이 아니야. 강남에 또 네. 강남에 출신이네. 근데 이분- 자기가 좀 소개 중이라 나보다는 자기가 잘 알죠 이분을.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한국경제TV에서 많이 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또 이분의 이력 중에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건 뭐냐면 영재다. 영재. 주식 영재라고 볼 수 있겠죠. 주식 영재죠. 초등학교 때부터 뭐 이런 거. 초등학교 때부터라기보다는 이제 대학교 다닐 때 네. 수익률 게임 대회 1위를 했습니다. 꿈나무 4위도 아니야. 1위. 1위? 나 그런 거 우리 퍽 죽잖니. 그렇죠. 그거 막 찍어. 주식 영재라고 불러도 이제 손색이 없는 네. 이제 그런 전문가 분이신데요. 네. 자, 여러분들 그 키움 전문가를 소개합니다에 지금 지금 이분이 나오셨는데 네. 아마 이분 시장 또 타이밍도 좋아요. 시장 네. 조정 나올 때 이렇게 네. 전문가로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는 네. 타이밍도 아는 분이다. 네. 타이밍도 아는 분이다. 확실히 이분이 키움에서 큰 그 매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자, 박병욱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뵙겠습니다. 아니 저희 프로그램 물론 처음인데요. 네. 큐 채널 K 쪽에서 몇 분 나오셨었어요? 키움 이 채널 이호. 채널 K는 네. 오늘 처음입니다. 오늘 첫 오늘 방송. 처음. 예. 첫 방이네, 첫 방. 첫방 같지 않은 저 여유로움을 봐.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방송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방송도 많이 하셨었고, 어. 그 다음에 또 이게 워낙 또 수익률 게임 대회 그 과거 네. 1위. 네. 이게 한번 1위 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절대 안 되지. 네. 절대 안 돼. 1위는 무조건 인정해야 되는데 그 얘기부터 사실관계 확인 들어갑니다. 네네. 1등 해본 적 있어, 자기? 뭐 인생에서? 인생에서 1등 해본 적은 경필 대회 입상밖에 없네. 뭐니? 이게? 경필 대회. 그게 뭐야? 그 글씨 쓰는 거. 제가 글씨 못 쓰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젠장. 그건 너무했네. 예. 예를 들어, 나는 이랬어. 자기 어머님도. 우리 자기 엄마가- 나름 공부를 시켰잖아. 예. 그래갖고 수영대 나와서 금메달 땄다 이런 얘기 할 줄 알았지. 아니, 경필 대회. 여러분들 금메달 원하시는 네네. 건 많죠. 네. 웬만한 가면 동메달 확보하잖아요. 동네 네. 어린애들 수영 가잖아요. 3명 나오니까. 3명밖에 안 나와. 한 네. 번에. 그럼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따고. 네. 심지어는 은메달도 확보되는 데 있어. 너무 없으면 2명에서 뛰어. 네. 경필대는 태어나서 처음 들었는데. 네. 언제 1등 하셨어요? 때가 네. 3학년 때였습니다. 3학년 때. 대학교 3학년 때. 그럼 예. 몇 년 전이에요? 군대 갔다 와서 군대 갔다 군대 오겠죠. 갔다 와서요. 아, 오. 갔다 와서도 1등 했대. 예, 네. 군대 다녀와서 네. 제가 2001년도였죠. 네. 2001년도에 그때 당시 그 제일은행, 네. 그러니까 지금 메리츠증권의 전신이죠. 네네. 이른증권이라고. 이른증권이요? 예. 이름이 안 좋았어, 거기가. 네. 근데 혼자 땄어. 이른증권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실물대회 네. 나가서 네. 한번 1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리고 이른증권 그냥 패스, 입사되는 거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 있었죠. 네, 네. 근데 당시 저희 네. 형님이 네. 이른증권에 거의 근무를 하고 있었죠. 그거 뭐, 뭐라 그래? 아닙니다. 이거, 그런 거 이거 없었어요? 그런 이런 거 야류 이런 거 없었어요? 아예 수익률 대회인데 어떻게 숫자로 하는 거니까 네. 그런 건 네. 없었고 네. 그냥 실전이죠, 실전. 운이 좋아요. 근데 당시에는 그때 네.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저는 상한가 그때 업계 있지도 않았어요. 상한가가 12%였거든요. 아, 예. 근데 뭐 하루에도 하한가 갔다 상한가 갔다 하한가 갔다 상한가 가는 그런 네.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네. 운이 네. 좀 좋았어요. 데이 트레이딩 정도로. 그렇습니다. 데이 몇 달 동안 하셔갖고요. 예, 데이 트레이딩 3개월 동안 수익률. 야, 그래갖고 책 갖고 오셨어요? 아니요. 난 저서 있는 분이면 우리 껌뻑 죽잖니. 네. 저서인데 아까 잠깐 봤더니 C분할 뭐 데이터를 이용한 데이 트레이딩 저서. 예, 발음을 빨리 하시면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네. 정확하게 해야 돼요. 네. 막 하려니까 약간 그래. 네. 시분할 데이 트레이딩. 네. 언제 나왔어요, 그 책은? 그때 또 2001년도 수익률 대회 입상하면서 기념으로 이제 쓴 거죠. 같이. 예, 그래서 네. 저희 형님이랑 같이 썼는데 네. 써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꽤 그래도 베스트셀러였었어요. 와, 형님은 지금 뭐 하세요? 지금 증권회사 다니시죠? 어디에? 교보증권 다니시죠? 교보증권. 네, 그렇죠. 교보증권. 지점장님이 정도 되시네. 예, 지점장님이십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보통 분이 아니야. 영재. 네, 주식 영재라 그랬잖아요. 네. 여기 1등이면 보게 우리 되면 다음에 이 책이네, 이 책. 그리고 후 언제 좀 보여줘봐. 아직도 21,600원에 파는. 올려줘. 아직도 21,600원에. 올려줘봐.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예스24에 들어갔더니 21,600원. 10%밖에 할인 안 해주네. 증보판이 있어요, 그럼? 증보판 나온 적 있어요? 아니요, 중판은 없고요. 출간일은 2010, 상권은 아직까지 저희 2001년. 형님한테 있을 겁니다. 아이고 저런 걸 네. 살리면 되죠. 신한카드 40% 할인. 2만원 캐시백. 네. 아 근데 이게 1등은 그렇잖아요. 네. 뭐든지 1등은 어려워요. 한 번 해본 사람이 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갖고 훈이 과장이 안 하잖아요, 더 이상. 네네. 4등 한 게 자기가 끝인 줄 알고. 네. 그죠? 훈이 과장도 아세요? 아, 방송국에서 김성훈 과장. 김성훈 과장. 아유,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4등짜리야. 제가 예전에 4등밖에 네. 못한 친구야. 걔는. 한경에서 거기 좀 패널로 좀 방송을 하고 있을 때 네네. 그때 이렇게 뵀던 좀 네네. 자주 있었어요. 앞으로 만나면 야 4등 할래. 나이도 본인이 위죠. 네. 그래서 김성훈이니까. 김성훈 과장을 처음 봤을 때 저는 태권도 끊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뭐 저런 놈이 다 있지? 이렇게 뭐 이렇게 근육 뚱땡이 같으니라고 막 이러면서. 근데 많이들 아시는데요. 이제 좀 이제 네네. 본론으로 들어가죠. 네. 본인은 어떤 분인지 스스로 한번 얘기해 봐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병욱이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증권회사에 좀 이렇게 좀 여기서 잠시만요. 네네. 여기서는 이 방송에서 무조건 되는 분이거든, 이분은. 네. 일단 뒷자가 좋지 않냐, 이름이. 네. 이름이 좋아, 이름. 네. 성도 그렇고 이름이 좋아. 병자, 욱자. 네. 여기서 훌륭하신 분들 방송하신 분 있잖아. 네네. 그분의 같은 성함이야, 상황. 하여튼 박병자, 욱자. 네, 맞습니다. 예. 네. 박병욱이고요. 네. 증권회사 영업진 직원으로 좀 오래 있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한경에서 패널로 한 5년간 네. 방송을 좀 출연 좀 했었고 정치포차에도 나오셨어요? 네, 아, 증시포차에서 있었고. 메인이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건 사기도 어렵게 샀어요. 5년 전에 사셨다는 분이 됐네. 책이요? 야. 그러니까 대박이에요. 어이구. 저자와의 만남. 이거 나중에 한번 코너 만들어야겠네. 키움에서 우리도 저자와의 빨리 대화. 만들자. 우리도 빨리 만들어. 아, 젠장. 우리는 그 뭐로 할까? 아, 젠장. 끝났네. 네. 예. 그래서 증권사에 있다가 네. 네. 뭐 사실 요 여름 때 한 선선해지는 가을 때쯤에 돼서 제가 좀 많이 아팠습니다. 아. 그러니까 좀 고령화야. 저기 Y대 신촌에 있는 Y대 그 네네. 병원에 연대에. 예. 한 2개월간 제가 입원했었어요. 입원해요, 올해? 예. 예. 그래서 열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38도 밑으로 안 떨어져가지고. 네. 시장이 조정 나와서 그랬구나. 예, 아유, 그런 것도 있지만. 네. 그러니까 아이한테도 아빠 네. 저기 약국 가서 펜자 사 먹고 올게. 그러고 네. 나가가지고 2개월 동안 집에 안 들어갔습니다. 어이구. 입원해가지고. 네. 바로 그래서 메르스 애기 같은 엄마 건 고생하셨겠네. 예, 메르스 같은 건 다행히 아니었고 네. 제가 그 술을 좀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술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으나 네. 그 급성 췌장염 때문에 네. 열이 안 내려가지고 그거를 좀 아유, 고민 엄청 했겠네. 고치는구나. 겁 엄청 먹었었겠네. 예, 근데 요번에 네. 지난주에 다행히 다 완기가 끝났습니다. 완치 오케이 받고. 예, 네. 완치가 끝나고 네. 병원은 뭐 2달 동안 입원을 했으니 시장도 사실은 그렇게 물론 뭐 병상에 앉아서 시장을 보긴 했지만 네. 네. 이렇게 뭐 접근을 못했는데 네. 이제 뭐 한 달 정도 준비를 하고 네. 그리고 요번에 이제 런칭을 해서 네. 우리 키움증권의 키워드립에 네. 대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좀 키워드리려고 네. 그리고 저도 이제 돈 좀 벌고 네. 여러분들도 계좌도 좀 불어나고 네. 그렇게 좀 해보고자 해서 네. 키움증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우리 박병훈 전문가님 제가 뵙기는 두 번째 뵀잖아요. 네. 엊그저께 지난주인가 지나다 슬쩍 우리 네. 둘이서 우리 이성 전문가 예전부터 안면이 있잖아요. 네네. 친하죠? 안면이 있죠. 네네. 나이 같아요? 나이가 약간 제가 자기가 약간 고령화? 약간 고령화. 그래도 뭐 같이 늙어가는 같이 처지니까. 늙어가는 체지니까 다 똑같아. 우리 셋은 똑같은 나이대. 아, 그건 좀 아니고. 형님은 클래스가 다르죠. 뭔 소리야. 반이 다르잖아, 반이. 뭔 소리야. 지금 이 사람이 지금 큰일 날 소린다. 거기 5학년이잖아요, 5학년. 아, 그러세요? 나 집에 아닌 것 간다. 네, 알겠습니다. 집에 가실 거잖아요, 어차피 여유만반 찍으러. 아, 그 여유만만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어, 지금. 네. 여유만만인데 여유롭지가 않아, 지금. 여기 공중파, 이제 못 보는 거 아니에요, 내년부터? 공중파 가셔갖고. 나는 돈을 10,000원만 더 주면 가지. 내 인생은 10,000원만 더 주면 바로 우리 알잖아. 이제 KBS 고정되는 거야? 아니 10,000원만 더 네. 주면 가. 네. 어디든지 가지. 네, 네. 아, 그건 그렇고요. 스타일을 좀 알려주세요. 물론 많은 분이 알고 계시네 이미. 딱 네, 여기 올라오는. 네, 네. 예. 뭐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다 합니다. 네. 뭐 요즘 보니까 오늘 뭐 장이 하도 이러니까 오늘 뭐 또 저기 안모 씨가 또 탈당했다는 내용 때문에 네네. 뭐 관련주들이 저는 잘 스타일이 원래 매매를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음. 누가 여쭤보면 혹시 반기문 씨 친척 되세요? 아닌데요. 그럼 하지 마세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시장이 하도 이러니까 네. 뭐 글쎄요. 뭐 어떻게 될지 시장이 그러면 또 그런 것에 발맞춰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오늘 뭐 풍력주들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단기 매매도 하는 스타일이고 또 그렇다고 그런 것만 또 열중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이즈가 5천억에서 1조 사이 시가총액 5천억에서 1조 사이에 그럼 혹시요 6천억짜리는 괜찮으세요? 아주 좋습니다. 아, 진짜요? 예. 거기다 기관도 좀 사는 주식 괜찮을까요? 아유 너무 좋습니다. 그게 지난주에 기관 제일 많이 산 주식 뭔지 아니 이 교수? 제이?
어떻게 알았어? 제이 제이. 스치는 바람에 제이. 예. 그런 주식을 이제 좋아하는 두 분이 잘 맞을 것 같은데요? 네, 코스닥에 있는 그런 종목을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대형주 쪽에서는 무슨 뭐 삼성전기, S-오일, 뭐 현대모비스 이런 것도 물론 매매는 하지만 네.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네네. 제껴두고 네. 그런 어떤 지금 시장 때문에 나는 빠지지 않아도 되는데 빠지는 애들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주식을 그럼 좀- 어이없게 빠지는 거 있죠. 그렇죠. 네. 나는 왜 빠져야 되는지 모르겠어라고 하면서 이렇게 빠지는 애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주식을 좀 이럴 때 삼화가는 전략 또는 단기 매매가 있는 곳에 돈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 곳에 거기 들어가서 단기 매매하는 전략 네. 이렇게 뭐- 하는 좀 스타일입니다. 이미 단기는 네. 뭐 수익률 게임인데 1위라 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럼 맘먹으면 언제라도 예. 할 수 있는 거고. 아마 입증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박병욱 전문가님 같은 경우는 일단 시황이면 시황, 네. 종목이면 종목. 특히 이제 전문가 중에서 그 본인의 칼라를 바꾸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수익률 게임 대회 하셨던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런 네. 걸 가리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세가 나는 곳에 돈이 있다. 이것에 네. 아주 충실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즘 그러면 박병욱 전문가님께서 보시는 지금 시황에 대한 쪽, 우리가 아까 뭐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빠지는 종목이 있다라고 그랬는데 네네. 어떤 것들 그런 게 있는 건지 예를 좀 들어주십시오. 그 2011년, 12년, 13년, 14년 과거의 사례를 네. 놓고 봤을 때 월초에는 항상 코스닥이 아웃퍼폼하는 시장이 나왔었거든요. 네네. 코스피 대비해서 그런 흐름을 놓고 본다면 코스닥에서 네. 요번에 실적이 서프라이즈라는 수식어가 붙는 종목이 몇 개 있더라고요. 네. 실적이 서프라이즈였다. 그리고 기관도 외국인도 적어도 팔지는 않고 그냥 보유 물량을 그대로 갖고 있거나 아니면 조금씩 더 사고 있다. 이런 주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야, 잠깐만요. 업종. 제이는 아니네. 제 실적이 없다. 아이, 우리 좀 따라. 업종이 다를 수는 네. 있겠지만 네. 업종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런 주식이 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어찌됐든 바닥에서 올라온 종목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코스닥에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사이즈는 좀 한 2천억에서 한 5천억 사이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그런 종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좀 선별을 해가지고 이제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송창은 언제 지금 열어놨습니다. 지금 열어놓으신 예, 거예요? 그래서 주니온 가입을 하셔서 네네. 바로 클릭을 하시면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직 공개 방송이나 이런 거 안 하신 거고. 오늘 아침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은 공개 아예 방송 전체- 안 했고. 아직 안 하셨죠. 오늘 처음 주니온 방송을 했습니다. 처음 주네요 예, 방송. 예, 예. 공개 방송은 다음 달에 하나요? 아직 이제 우리 그 관리부에서 스케줄을 네. 잡아주시면 아, 그때 바로 예, 예. 이제 할 예정입니다. 아, 근데 말씀하실 때 예. 아무리 없는 사람인데 우리는 올려줘야 돼. 존경하는 걸 붙여줘야죠. 아유, 우리 존경하는 관리, 그렇지. 우리 존경하는 관리팀에서 네, 네. 스케줄을 잡아주시면 바로 공개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박 전문가께서 방송을 아시는 분이잖아. 벌써 네네. 그 목소리 톤도 있고. 네. 근데 약간 걱정되네. 우리 네, 저기서 어떤 거요? 걱정된다. 왜요? 이분은 이미 다 알려져 있어. 그럼요. 책을 갖고 계신 분이 많아요. 네. 네, 여기 난 채팅창이 좀 안 보여. 책을 갖고 계신 분이 워낙 많고, 네. 사셨다는 분 많고, 뭐 데이트레이딩 일가견이 있죠. 그래서 어렵게 이해를 했는데, 뭐 그거 많이 쓰시는데요. 네. 정말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이 이런 말까지 쓰시네요. 이게 박변영어 나오시는 거 보니까 채널계 방송에 퀄리티가 계속 업되고 있다. 업되고 있는 거죠. 이미 레베루가 책도 있잖아. 그렇죠. 수익률 게임도 1등하고 자기 책 있어? 이미 없죠. 나도 없지. 난 쓴 거 하나 있긴 있을 텐데. 있어? 뭐 이상한 거. 있어? 예, 있어요. 저자님이야. 전공과 관련돼서. 전공? 자동차공학? 주식하고 전혀 상관없는 자동차공학? 거. 예, 예. 진짜 있어요? 예, 예, 있어요. 공적? 예, 공저. 젠장. 교수님 들어갈 때 공저. 그래프 만드느라고. 이거 책 써준 게 아니라 거기다가 우리 조교 누구 선생님 고맙다 이런 말 아니고 진짜 아니요, 공저. 진짜? 왜냐면은 네. 다 썼거든 내가. 다 썼어요? 네. 대박이네. 네. 한번 다 한 거 더 써줘 내 거죠 그러면. 네. 근데 전공 뭐 하셨어요? 갑자기 궁금한데. 전공. 저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고 정보 관리입니다. 잘 못 MIS. 알아듣지? 못 알아들어요. 나 전공했잖아 그거. 그거 전공하셨어요? 네. 응. 미국에서 아니면 한국에서? 한국에서 정착을 했는데 뭔 그러니까 전공을 한국에서 하냐고. 웬 정치학하셨는데. 한국에 있을 때 MIS가 뭔지도 몰랐지. 네네. 내가 처음에 그 마케팅이랑 네. MIS를 하는데 예. 솔직히 받으면 내가 더블 메이저야 알고 보면. 네. 그래서 대학원 때 MIS가 좀 뭔지도 몰랐어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이 한국에가 아니라 나한테 일본애가 친한 여자애가 있었는데 나한테 하는 거야. 이거 나한테 뭐 하면서 이거 과목을 어렵다는 거예요, 전공 따기가. 근데 그 대학원에서 전공 딸라 그러면 필수가 몇 개를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려운 선생이
갑자기 인도 사람인데 돌아갔다네? 음. 그래서 그 과목이 없어졌대. 음. 그래갖고 하나만 쉬운 거 하나 들어가면 전공이 생긴다는 거야. 맞아요. 예, 그래갖고 난 그냥 MIS 전공인데 그게 뭐냐면 이거죠. 그 인벤토리 관리하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무슨 물건을 뭐 3달치를 인벤토리를 갖고 하냐, 3달 3일치를 갖고 하냐 이런 거 계산하고 맞습니다. 공정을 관리를 빨리 하고 이런 건데 맞습니다. 그게 맞죠. 네, 제가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거짓말 안 하거든요. 예, 근데 중요한 게 그걸 한 사람들이 주식을 보는 눈이 확실해져. 왜냐면 변수를 간단하게 보잖아요. 네. 그쵸.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를 그냥 단순화시키는 작업이라고. 이분이 되는 분이야. 네. 진짜로. 박수. 근데 MIS 전문하신 분은 주식에서 네. 무조건 될 가능성이 크죠. 그럼 그걸 전공하라고 그러겠네. 앞으로 주식하려면. 가능성 있죠. 네네. 왜냐면 그런데 약간 컴퓨터도 들어가고요. 네. 약간의 통계도 들어가는데 뭐 아주 심층적인 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면서 상당히 단순화시키면서 주식을 보기 때문에 주식을 어렵게 생각하면 아주 어렵잖아요. 근데 쉽게 네. 생각하면 저는 그냥 자다가 잘 생각하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박 전문가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변수들을 어떤 것부터 좀 크게 보시는 편이 아니면 아래서부터 올라오시는 거예요? 저는 아래도 업다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황을 보고, 네. 그 지금 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뭐 저한테 주식을 가르쳐 주신 분, 네.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형님? 아니, 형님도 그렇고, 네. 뭐 다른 분도 계신데, 지금 뭐 자문사 사장님도 계시고 네. 계신데, 네. 그분이 이게 항상 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야, 만약에 활을 쏘는데 뭐 관역이 네 얼굴만 하면 얼마나 쏘기 편하겠냐. 그게 네. 크면은. 그렇죠. 근데 관역이 주먹만 하면 네. 쏴봐야 안 맞는데 그거 뭐하러 쏘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 그 말이 저는 좀 그때 당시에 되게 좀 어렸을 때였는데 가슴에 좀 와닿는 말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쏴봐야 맞지도 않는 걸 활을 계속 쏴봐야 뭐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일 쏘는 사람 있죠. 근데 매일 쏘잖아요. 네. 맞을 때까지. 근데 운 좋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맞는 게 내가 잘해서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맨날 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네. 시황이 좀 이러면 그냥 뭐 한 1000주 살 거 한 500주만 사고 한 100주만 사보고 그런 식으로 좀 가보는 것도 어떨까 생각이 들고 네. 정말로 속된 말로 땡겨야 할 때 네. 정말 관역이 제 얼굴만 하고 막 이만해졌을 때는 그때는 대충 싸도 맞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는 있는 거 없는 거 한번 싸버려야죠. 정말 배팅이라는 뭐 주식이라는 것이 원래 투기 상품이니까. 네. 그래서 싸고 때까지 한번 싸보는 것도 그렇게 좀 나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시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지금 시황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온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어, 주목만 합니까? FMC가 뭐 이번 주에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 주에 있죠. 근데 네. 뭐 분위기상을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주목만 하다고 생각이 아직까지 들지만 주목만 하다. 네. 뭐 항상 그러려면 주식시장을 아예 그냥 떠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주식시장에 남아 있는 것 자체가 네. 희망을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 얼굴만 해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주식을 바라보고 종목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회원 방송이지만 네. 공개 방송으로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준회원으로 등록을 하고 준회원으로 등록을 돈 드는 하시고 거 아니니까. 그렇죠. 예. 돈 드는 거 아니고 뭐 예탁자산 없어도 되고 하니까 네. 제 뭐 얼굴 옆에 준회원이라고 딱 써 있습니다. 그것만 네.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장전에 이제 공개 방송 해주시고 네네네. 그죠? 장전 나감- 이제 예. 8시 반부터 네. 시작을 해서 장 끝날 때까지 준회원 방송. 준회원 방송.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시황에 대한 부분을 들어보고 싶어요. 박병욱 전문가님.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은 이 승률 게임대 1위대 전문가의 네. 이 시황 네. 과연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이제 주목만 한데 이게 커지는 날이 오거든요. 그게 그렇죠. 커지는 날이 거의 커지는 게 임박한 거 아닙니까? 임박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그래서 시각에 종목을, 대한 예, 예. 종목을 몇 개를 좀 이렇게 네. 해서 네. 한번 이게 좀 한번 또 배팅을 한번 또 들어가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홈런 타자 이승엽도 3할이거든요. 네. 타율이. 그러니까 뭐 보통 한 6개, 7개는 다 삼진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네. 3개만 그냥 냅다 후려쳐가지고 홈런 때리고 한 거니까 네. 그 홈런 때릴 그 확률이 높은 네. 시장이 이제는 너무 삼진만 많이 맞았으니까 네. 한번 좀 오지 않을까. 음. 그 투수가 좀 뭐 실책성 뭐 투구를 하나 던진다 하더라도 어쨌든 홈런 때릴 수 있는 공이 하나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거 있어요. 또 전문가분이 여기 또 20 넘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다들 성격들이 다 조금씩 다르신데요. 네. 맞는 분도 있고 안 맞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어떤 분이 예를 들어 고객을 오프라인에서 고객들도 다 있으면 다 그 전문가랑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박 차장님이랑 다 맞는 게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네. 어떤 분이 더 좀 성격으로 좀 맞고 얻는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저분 저런 분은 난 솔직히 하더라도 안 되더라 그런 거 솔직히 있단 말이죠. 네네. 예. 어떤 분이 좀 잘 안 되고 어떤 분이 잘 맞았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에 전문가 회원이 제가 만약에 100명이 있다. 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데 저는 100명이지만 그분 한 명 한 명은 저와 1대1에 네. 장중 내내 6시간 동안 맞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 방송이.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이 맨 그냥 앉아가지고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고요, 저렇고요 하는 것보다는 네. 그냥 뭐 있는 얘기, 뭐 사는 얘기다 하고 네. 그리고 뭐 이 어떤 그 공개 방송이라든지 아니 공개 방송 말고 뭐 이 그 뭐라 그러죠? 어디 뭐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네네. 강연회 같은 거 네. 강연 같은 게 만약에 있으면은 뭐 분기에 1회 정도 만나서 뭐 회식도 한번 하고 뭐 이런 것들도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재미 위주로 좀 방송을 좀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네. 단기 매매도 하고 그리고 네. 뭐 일주일, 한 달, 2달 정도 끌고 가는 성장주 매매도 하니까 네. 그런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들어오셔도 무방하다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기가 무슨 소림사도 아니고 나만의 비법이나 기법 저는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무슨 책 사신 분들은 뭐가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무슨 뭐 시분할 데이트레이드 기법은 뭐야? 아무도 공개할 수 없는 나만의 노하우, 나만의 비법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다만 저의 역할은 딱 세 가지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잘 모를 만한 종목을 제가 무슨 뭐 100만 원짜리 술을 먹고 얻어오든지 아니면 기업 탐방 가서 얻어오든지 얻어와서 소개시켜드린 역할. 그게 첫 번째고 그 두 번째는 이거 어떻게 될지 이걸 잘라야 돼 말아야 돼라고 숨실이 많이 났을 때 잘 모르고 이렇게 있을 때 빨리 잘라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결단력 네. 그리고 이거는 끝까지 들고 가야 됩니다. 팔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대담함 이런 것들을 제가 드리는 게 전문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명확하게 이럴 것 같습니다. 저럴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러니까 파십시오. 이러니까 사십시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거와 이렇게 좀 맞는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접속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분이 딱 좋아. 네. 딱 좋은 스타일인데 역시 MIS 하신 분은 달라. 다르시네. 공대생이랑 다르네. 그러니까 다르네. 공대생이랑 전기공학과랑 달라네. 네. 전기공학과는 4등 했던 사람인데 네네. 이번에 1등 한 분인데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워낙 전문가님은 아시던 분은 네네. 다 알 거란 말이죠. 네네네. 근데 지금까지 제가 계속 여쭤봐도 이제 그래도 감은 잡을 텐데 그래도 감을 못 잡은 질문에서 이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올 여름까지 증권사에 계셨던 거 아니에요? 네네. 최근에 한 1, 2년 사이에 박병호 하면 생각나는 주식이 어떤 게 있었냐? 기억나는 거 몇 가지만 네. 예, 몇 가지가 좀 돈을 있었죠. 많이 벌었건 질건 상관이 아니라 예. 박병호는 나보다. 왜냐면 이런 이성 교수 딱 있거든. 이성을 하면 저는 그냥 빨가벗는 아프리카 TV다.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뭐 저는 뭐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그냥 돈 쓰러 다니고 호텔신라다.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최근에는 없어 저는. 어떤 그런 거 있을까요? 서로 가지고. 저는 딱 두 가지가 딱 생각이 나는데. 질문이 좋지 않아요? 네, 좋습니다. 네.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첫 번째는 아미코젠이고. 아미코젠. 예. 두 번째는 TCK입니다. 예? TCK. TCK. 예. 이거 특이하네. 두 개 다 TCK. 제가 탐방 가서 네. 예, 정말 공부해서 네. 예, 정말 얻어온 종목이었는데 그 뭐 과거에 자료가 없으니 네. 정말 맞는지 틀린지는 지금은 확인을 못 하시겠지만 네. 근데 지금 뭐 제가 뭐 굳이 거짓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설마 방송에서. 첫 잘하면 다 나오죠. 그러니까 자료가. 아미코젠은 제가 항생제인데 항생제를 네. 만드는 회사인데 중국에다가 거의 대부분 네. 다 수출하는 기업인데 네. 야, 이 회사가 중국 모멘텀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네네. 그 뜻하지 않게 또 화장품 회사를 또 인수한다는 이야기가 네. 터지면서 한번 주가가 크게 오른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올해 초에, 여름이었죠. 여름에. 올해 여름 네. 때 그때 한번 좀 수익을 좀 낸 적이 있었고 TCK는 이제 작년 말부터 올해 초 네. 정도까지 해서 올해 여름 때까지 TCK도 한번 좀 올랐던 뭐 거예요. 하는데요? TCK가요. 이게 반도체가 이렇게 좀 있으면은 네. 그 외부에 이제 실리콘, 네. 실리콘의 소모성 네. 소모성 이 제품인데 그것을 이제 얼마나 빨리 닳느냐 그거에 따라 이게 비싸고 안 비싸고가 따진다고 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새롭게 뭘 하나 만들었는데 삼성전자에다가 우리 거 한번 써보세요라고 했는데 야 괜찮다 갖다 대 그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가 우리 반도체 회사 1등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삼성전자만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엔 하이닉스, 뭐 마이크론 그래서 테크놀로지 이렇게 이렇게 4배가 아니라 직상상인가요? 차츰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그 실리콘이
한 2배 정도 더 비싸대요. 기존 제품보다. 네. 그러니까 이 돈도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회사에서 저는 뭐 아직까지도 모멘텀이 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 처음 사셨어요, 이 가격? 디스키를? 그게 뭐 10,000원 이하일 때 한번 산 거죠. 음. 10,000원 이하일 때 한번 샀다가 네. 한 2만 원대 한번 팔고 지금도 한 24,000원, 3,000원 왔다 갔다 그러니까. 하고 네네, 있을 22,000원. 거예요. 주가는 제가 자세히는 보지는 못했지만 네. 저는 이제나 저제나 노리고 있습니다. 얘가 네. 언제 한번 뜬금없는 장대 양봉. 네. 그러니까 나 이런 놈이야라고 하면서 팍 한번 쏠 때 네. 그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이제 시작인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트란 것은 모든 기대감과 우려감이 녹아져 있으니까 차트가 그렇게 신호를 줄 때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짜 마지막인데요. 네, 진짜 마지막이요. 네네. 저는 이런 걸 질문하면 저는 질문하지만 저는 답을 못해요. 음. 근데 답을 하실 수 있는 분야 이분은. TCK라는 주식을 처음 어떻게 관심 갖고 보기 시작했어요? 계획이. 처음에는 누구한테 예를 들었다거나 네. 내가 갑자기 자다가 생각이 났다. 아닙니다. 그게 바로 100만 원짜리 술 사고 얻은 겁니다. 그거네. 거기서 나랑 다르다는 거 아니야? 한치의 거짓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술을 안 마시거든요. 예, 100만 원짜리 술 사고 얻은 종목입니다. 네. 아, 야, 이게 딱 나오네 벌써. 네네. 딱 나와. 됐습니다. 네. 또 모셔야겠습니다. 지금. 너무 아니, 궁금한 고정이 게 되셔야겠어? 어? 고정으로 출연하셔야겠어요. 고정? 네. 고정은 네. 어떻게 얘기한다고? 누구한테 부탁해야 된다고? 누구한테 잘 보야 된다고? 우리 저기 존경하는 그렇지. 우리 존경하는 관리팀에서 그러니까. 네. 허락을 하셔야 그렇죠. 하니까 저는 예. 뜻에 따르겠습니다. 예, 네. 박배훈 전문가 정말 오늘 유쾌한 시간이었고 오늘 시장 어렵지만 네. 큰 시각을 우리 시청자분들 주식에 하나 이런 관점 이런 거 오히려 주식 어려운 네. 시간에 이런 것 듣는 게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주목만한 관역이 커진다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근데 주내원 중요한 거는 우리 빨리 전문가님 들어가셔가지고- 얼굴만한 사이즈가 나와야 예, 된다거든. 그거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빨리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슈 돌직구인데요. 자기가 형님이야? 같이 고령화예요. 다 같이 근데 고령화. 형님이라고 불러 자기. 다 같이 고령화라니까. 그래요? 네. 아, 참. 제가 형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난 교수님. 교수님. 그 네. 오늘 저는 가장 큰 이슈가 이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딴 거 다 제 입장에서는 이거 하나인데요. 중국에 지난 금요일 날 났던 거, 제 화면 좀 잡아주시면 좋겠는데요. 중국의 위안화가 바스켓 지수를 이제 발표했거든요. 이게 어떤 건지 약간 이게 약간 개념이 어렵거든요. 이걸 좀 말씀드릴 텐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시적으로 아까 위안화랑 달러 같이 그림 보여줬잖아요. 4년 만에 최저 수준. 그러니까 달러 환율로 보면 그러니까 위안화 달러 1달러당 위안화는 확 올라갔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최저치를 갔는데 문제는 바스켓 통화를 통해 봐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어요. 네, 글을 올렸다. 이제 바스켓 통화를 통해 봐야 한다는 글을 조금 더 뭔 소리야? 네. 네. 좀 약간 크게 네. 제가 올려놨는데요. 이게 보면 어떤 내용이냐 보면 지금까지는 위안화는 달러에 페그가 돼 있어요. 달러에 연동돼서 움직이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달러가 강해지면 얘네들도 강해져야 되는 그림이에요. 그 얘네들의 원칙으로 보면, 예? 당연히 그 폐구제니까 당연히 그렇죠. 폐구제라는 나라가 뭐 중국도 그렇고 중국도 이제 밖에 있는 상태고요. 홍콩은 이미 중국 뭐 똑같이 가는 나라가 되게 기본적으로 똑같이 가는 나라인데 이번에 달러가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금리 인상하고 강한 달러에 대한 우려가 있잖아요. 네. 강한 달러에 되면 달러 간다 그러면 위안화가 올라갈 수 있는 찬스가 있단 말이죠. 네. 얘네 그 제도를 보면.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이 머리를 돌린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네들 이제 위안화를 달러로 연동시키는 게 아니라 달러를 포함해서 13개 국가, 13개 국가라는 거는 중국이랑 무역 관계가 많은 13개 국가. 네. 어떤 국가라고 아직 발표를 안 했어요. 우리나라 들어가겠네. 당연히 우리나라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13개 국가랑 해서 연동해서 자기네 위치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면 이렇잖아요. 지금 위안화는 근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지금 중국이라는 위안화가 너희들 지금 저평가돼 있다고 우기는 거거든요. 네. 통화 조절국이고 통화 계획이기 때문에 빨리 위안화 평가 지금 절상시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올려야 되는데 중국 딴소리라는 게 뜬금없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수치로 우리가 딱 이해하셔야 되겠는데 지금 여기 좀 나와 있는데요. 지금 뭐 이렇게 이게 좀 올라간 게 이렇게 올라간 건데 위안화 사상 최고로 약해진 건데 여기 보시면 이게 핵심입니다. 위안화 가치는 2015년 미국 달러 대비는 3.77%가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금리 인상 해갖고 이번에 발표한 바스켓 지수로 보면 올해 오히려 2.93%가 올랐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야 달러를 보면 우리가 하면 약해지는지 모르겠지만 달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나라랑 비교하지 이놈아. 달러 포함해서. 그랬더니 자기네는 비싸다는 거예요 지금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위안화가 약해 비싸기 때문에 위안화 입장에서 보면 이걸 하는 의미는 뭐냐면 위안화를 평가절하시키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기네들은 진짜 손해보고 있다는 얘기거든 지금 자기네들은. 그래서 평가절하라 어떤 방점이 찍혔다고 일단 보셔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 지금 전망들이 나오잖아요. 전망들. 각 기관들. 우리나라 증권사는 별로 얘기가 없어요. 너무나 증권은요. 바스켈 도입을 하면 인민은행이 달러에 대한 위안화의 약세를 유도하기 더 쉬워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가 되겠고요. SLJ 파트너는 인민은행이 바스켓 방식 환율을 도입하면 경쟁적인 위안화 평가자라 혐의에서 벗어들었다. 그러니까 우린 나름대로 논리가 있는데 너희들 달러 갖고 자꾸 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게 나옵니다. BOA인데요. BOA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죠. 이게 우리나라의 같은 국채은행 개념은 아니나 약간 다르죠. 어찌됐건 US 달러는 BOA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BOA에서 찍는 거잖아요. BOA는 내년 말 위안화 가치가 현재보다 8%가량 더 낮아질 거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죠, 지금요. 그러면 제가 아까 6.44 얘기하잖아요. 네. BOA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나는 관심이 없어. 관심 없잖아. 우리가 어떻게 알아. 6.9 위안까지 떨어질 거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칸 발표를 했어요. 그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냉정히 봐야 되잖아요. 네. 이건 이제부터는 경제학 시간인데요. 이게 뭐 이제 쉽게 해서 거시 경제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시 경제학. 그러니까 큰 변수가 어떻게 움직이냐 이런 것이 되겠는데요. 중국에서 보세요. 중국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6.4 위안, 6.9 위안 되면 예를 들어서 휘발유를 수입하는 데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00위안 쓰던 걸 1050위안, 1100위안을 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중국의 수입 물가가 오릅니다. 물가가 올라가면 물건은 덜 쓰잖아요. 야, 이거 휘발유 값이 올라가면 예전 우리 IMF 때 보면 이런 거는 이해가 안 되면 극단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휘발유 값이 폭등했어. 예? 그럼 어떻게 돼요? 휘발유 안 쓰죠? 그럼 다시 원자재 수요가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겠죠? 예? 심화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호주나 브라질, 예? 뭐 캐나다를 포함돼갖고 베네수엘라 말할 것도 없이요. 그들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게 현실화되고 안 현실화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경제학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시험에. 이건 그냥 교과서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또 하나. 얘네들이 환율이 내려간다 이거예요. 중국의 위안화가 환율이 내려가면 상대적으로 중국의 의존도가 높거나 수출 경쟁이 심한 국가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예를 들어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데 해야 되는데 중국이 자기는 위안화 떨어졌다고 더 비싸게 사면 수입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자기네 나라 그 나라 자체의 환율을 또 떨어뜨리겠죠. 그래야지 팔릴 거 아닙니까 지금. 네. 1000원에 우리나라 1000원에 팔던 900원에 팔아야 한다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요. 예, 그죠? 그리고 또 수출에 경쟁 관계 있는 나라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중국이 달러를 보면 예를 들어서 1달러 등 게 갑자기 0.9달러가 될 수 있으니 다른 나라도 더 가격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런 나라가 전 세계 딱 두 나라가 있어요. 가장 심한 나라가 어디예요? 한국이랑 대만이죠, 뭐. 한국이랑 대만의 화폐 가치 하락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현실화되고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경제학에서 말합니다. 경제학. 일반 교과서예요. 그래서 위안화 평가절하가 되면 신흥국의 화폐 가치가 하락되고 그러면 글로벌 자금이 이탈이 되고 그럼 주식시장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죠. 이게 교과서의 내용입니다. 교과서.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있다. 우려감이. 네. 이게 현실화되지 않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바스켓을 구성했는데 예전에는 중국도 이렇게 말해놓고 하지 않은 적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 시장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렇게 나온 불안감이 있다는 거예요. 불안감. 그래서 오늘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주식 올라가는 거 그럼 뭐 누가 말해도 뭐 맞는 그림이죠. 그림은. 네, 근데 이게 진짜 될지 안 될지 모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 이머징 마켓에서 억누르고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머징 마켓 주식 매도가 이렇게 나온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라고 봐야겠네요. 아, 그렇죠. 근데 이게 이런 거죠.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인지는 모르죠. 우리가 알 수가 없으나 그런 일련의 흐름은 우리가 계속 저는 이제 제가 의견이 없고 제가 이제 약간의 경고성 메시지는 계속 드렸잖아요. 네. 미국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미국 사람이 이머징을 회피하고 있는데 중국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 짜증나는 거죠, 이건. 그잖아요. 우리나라가 중국이랑 수출도 많이 하죠. 우리나라 중국 수출이 1위 국가잖아요. 수출도 많이 하고 한편은 경쟁도 하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환율은 지금보다 약해져야죠. 환율이 약해져야 되는 건 뭐야? 원화 가치가 떨어져야죠. 우리나라 수출 경쟁이 살아나는 거죠. 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게 오늘 시장의 핵심이다, 핵심.
그래서 이기 때문에 이게 뭐 그 FOMC 그래서 일본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자체가 이런 걸 하는 것 자체가 FOMC의 미국 금리 그 인상을 좀 막고자 하는 뭐 그런 목적도 있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그 금리 인상을 보면 어떻게 막아? 아니 그러니까 그걸 좀 내년에 뭐 적극적으로 빨리 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제 얘기 아니라 그런 주장이 다양한 주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이해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심각한 얘기예요. 이 부분은요. 그래서 특히 중국이라는 게가 글로벌 탑 2에서 탑 1로 가는 국가에서 이런 걸 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제가 보면 나쁜 놈이죠, 나쁜 놈. 이게 어쩌려고 이렇게 하는 건지 참. 네. 답답하죠. 네. 오리지널 답답하죠. 왜냐하면 이제 그러면은 그 SDR 편입이 결정은 됐지만 이게 이제 내년 10월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제 어떻게 또 중간에 어떤 또 딴지를 걸 수가 있겠죠, 미국에서. 그러니까요. 그 상황을 보면서 이제 전개를 하겠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다음 뉴스 하나 볼 텐데요. 네. 모건 스탠리에서 뽑은 육룡. 최근에 이제 가장 재밌는 드라마 육룡이 나르샤. 모건 스탠리가 뽑은 2016년 육룡은 해갖고 나왔는데. 현금 창출력이 큰 회사, 배당에 쓰는 회사들을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육룡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 그다음에 NC소프트, KT&G, LG, 현대백화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아모레퍼시픽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재미있는 거는 현대백화점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현대백화점이 ROE 10%에 대한 부분을 기록을 한다라는 걸로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뭐 저평가돼 있으니까 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뭐 아모레퍼시픽은 ROE 23%, NC소프트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NC소프트에 이제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그것들도 리딩지 않은 것들 아니야? 그래서 이제 뭐 리니지 하나요? 모바일로 한다니까 나온다니까. 아시아 인사이트 보물찾기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네. 한국 기업들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잉여 현금 흐름에 대한 현금 창출 능력을 잣대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이 잉여 현금 흐름에 대한 쪽이 얼마나 이제 잘 되는지 그런 기업들 기준으로 해서 이 6개 종목에 대한 쪽을 좀 뽑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 지금 보게 되면은 이거를 보지 말라는 얘기죠. 매출액과 영업이익, 주당 순이익은 한국 기업의 성장성을 왜곡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나 그 잉여 현금 흐름에 대한 쪽은 기업이 벌어들인 현금에서 감가상각 등 세금을 각종 비용을 뺀 것이기 때문에 이연 비용 등으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EPS보다 기업 가치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FCF를 쓰는 이유는 일단은 각 국가별로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세금 체계가 다르잖아요. 세금 체계가 다르고 또 감가상각 비용에 대한 부분은 뭐 정확히 기업별로 다르기 때문에 요거를 갖다가 이제 정확하게 FCF로 봐야 된다. 잉여 현금 흐름에 대한 쪽을 봐야지 주당 순이익으로 보게 되면은 오류에 대한 부분이 생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PS 성장률보다도 FCF, 그러니까 잉여 현금 흐름에 대한 성장률이 높은 기업이 주가도 큰 폭으로 그동안에 올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쪽을 적극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기업들. 지금 보게 되면 삼성전자 여전히 메리트 있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NC소프트와 KT&G 같은 경우는 그 잉여현금 흐름 성장률이 EPS 성장률의 3-4배 수준일 정도로 현금 창출 능력이 탁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모건 스탠리의 육룡, 삼성전자, NC소프트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은 KT&G, LG,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이 들어가 있는 게 좀 특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건 뭐 재무적으로 일단은 고른 건지 아니면은 뭘 또 본 건지. 프리 캐시 플로우니까요. 이렇게 뭐 일반 미국애들이 많이 보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그 약간 걱정되는 얘기만 많이 해드렸는데요. 이게 그 또 반대 얘기도 해드려야 되잖아요. 이게 보시면 블룸버그에서 또 인용한 자료인데 제 화면 잠깐 보여주세요. 이 보면 그래서 결론은 이 사람들 얘기는 시티그룹은 약간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티그룹은 그래서 지금 중국이 어렵다는 거예요. 중국이. 그래서 뭐냐? 이거 뭐 약간 채권 얘기지만 come to default free. 한국이 망할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한국이 아까 저런 프리 캐시 플로우가 됐건 망할 일이 없기 때문에 한국을 사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티그룹 얘기입니다. 지금이요. 예? 시티그룹 얘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다양한 시각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워낙 그 뉴스가 컸기 때문에 그 뉴스 때문에 외환시장에 뭐랄까 악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이다. 다만 아주 이런 애들 분명히 있다. 이건 시티그룹 얘기거든요. Come to default free Korea. 하면서 구체적으로 보면 한국의 채권도 지금 어렵다고 그러는데 한국의 채권 시장 20% 정도 내년에 거래가 늘어날 거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약간 말이 나온 김에 그 시장에서 좀 영향을 미칠 만한 거 좀 몇 개 하나 좀 더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보면 극과 극의 뭐라 그래야죠.
돈 많은 사람은 엄청나게 소비도 잘하고 네네. 돈 없는 사람은 워낙 소비도 아낀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보면 전 세계 같은 현상인데 물론 제트기의 그 제트기 있죠 비행기요. 비행기에서 그 뭐라 그래요 그 뭐라 그러냐고 그 비행기에서 그 퍼스트 클래스 있죠. 네네. 퍼스트 클래스도 있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클래스 있고 보통 우리 이코노미 클래스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 이코노미 클래스는 잘 팔리는 거예요. 잘 나가요. 그리고 또 뭐가 잘 나가냐면 개인용 있죠. 개인용 전세기, 제트기 있죠. 그건 엄청나게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나 퍼스트 클래스가 안 팔리는 거예요. 왜냐면 퍼스트 클래스가 대부분이 물론 개인적으로 돈 많은 사람 타고 다니겠지만 네. 대부분 법인에서 막 사는 거잖아요. 법인에서 사는 예. 거죠. 그래도 전 모르겠는데 뭐 뉴욕 갔는데 뭐 1,000만 원씩 내고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면 그 땅콩 사건 때 보더라도 텅텅 비고 그 따님이랑 네. 몇 명밖에 없었다는 거잖아요. 네. 텅텅 비고 그러니까 퍼스트 클래스를 타던 사람은 비즈니스 타고 비즈니스 타는 사람은 이코노미 가는 거고. 예.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떵떵거리고 만들어 놨는데 그리고 요즘 추세가 뭐냐면 프리미엄 이코노미 클래스가 나오네. 그거 보셨어요? 못 봤어요. 그게 보면 비즈니스랑 이코노미 사이에 있는 느낌인데요. 네. 그거가 이제 오히려 잘 팔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 네. 근데 값은 예를 들어서 전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코노미 대비 한 2배 이상이라는 거예요, 비즈니스가. 예? 근데 이 이코노미 대비 1.4배, 1.5배. 그러니까 그런 거로 많이 맡기는 건데 그게 보면 울며 겨자 먹기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한항공이나 이런 건 모르겠는데 지금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전 지역에 지금 프리미엄 이코노미 클래스를 깐다 그러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그 특징이 뭐냐면 글로벌하게 국내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나타난 현상이 이제 양극화에 대한 쪽. 그래서 그 국내에서도 500만 원짜리 패딩 잘 팔리고 그 다음에 뭐 제트기 전용 제트기 사업 잘 되고 네. 그 다음에 아주 극단적으로 이제 싼 거 싸구려가 잘 되고 이런 네. 형태에 대한 시장에 대한 쪽이 형성이 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 우리가 종목을 기업을 그 고를 때도 네. 그러니까 어떤 영역의 사업을 하고 있느냐 네. 그러니까 어중간한 거 말고 네. 양극단적으로 아예 럭셔리로 가거나 네. 아예 대량 생산 쪽으로 해서 가거나 네. 이윤을 박하게 해서 그 양으로 승부를 보거나 네. 이런 쪽으로 관련된 기업들 네. 이런 거를 선택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지금 잠깐 제가 네. 화면 잡아주세요. 저거는 전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봤는데 이거는 뉴질랜드 에어라인이네요. 뉴질랜드 이게 프리미엄 이코노미 클래스거든요. 어이 좋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이게 비즈니스보다는 좁고 좁지만 앞에 짧지만 가격은 한 150%.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나실 분이 뉴욕 150만 원 간다 이런 거죠. 근데 그런 게 잘 팔린다는 거지, 그러면. 근데 잘 팔린다는 것 자체가 이런 거죠. 이코노미를 더 늘리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나 프리미엄 퍼스트 했던 거 이걸 내린다는 거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아까 어떤 분이 쓰셨는데 우등버스 같은 뭐 이런 우등버스. 그런 그 정도인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좀 시장에서 만만치 않은 그런 현실이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잠깐 보여드렸고요. 잠깐 재밌는 거 하나 보게 되면 2020년 제치고 미국이 2020년도에 중국을 제치고 제조업 1위를 탈환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딜로이트. 있거든요. 이거 되게 무서운 뉴스인데. 그게 무서운 거야. 이게 나 되게 이 얘기를 무서운 하기 싫었어. 뉴스인데 이 중요한 거지, 이거. 뉴스를 보게 되면은 한국도 지금 순위가 떨어지잖아. 5위에서 이제 6위로 떨어지는 형태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재미있는 뉴스가 또 하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미국에서 LNG선을 건조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의회에서 LNG 수출용 자국 국적 건조 및 LNG선, 그러니까 중국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국수국조 프로젝트 이 부분이 지금 미국에서도 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LNG선을 미국 국적을 적용하는 것에 영향을 조사하였다.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해 고용 증대를 위해서 미국 의회가 법제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LNG선 한 척을 건조하는데 1,675명이 필요한데 네. 참고로 수출화가 된 5개 LNG 프로젝트용 100척의 LNG 수요가 유발되나 건조 인력은 비례에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LNG선의 운용 인력을 채우는 것보다 네. 이게 낫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런 상태에 대한 흐름들이 네. 미국에서 오바마가 얘기했던 제조업의 부활 네.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그 내일 표는 내일 다시 한번 제가 네. 좀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또 설명드리면 또 이해가 되실 텐데요. 그게 보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 1등에서 2등으로 떨어지거든요. 네. 그리고 미국이 올라가는데요. 딱 보면 아메리카가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나라 중에서 두 나라가 지금 큰 나라가 두 개가 올라가는데 한 단계씩이라도 두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게 멕시코랑 미국이에요. 특히 지금 멕시코로 봐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저께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더스트리트닷컴에서 한 내년도 최고의 ETF, 최고의 이머징 마켓 주식 중에
1등이 알리바바, 그리고 2등이 3등이 인도네시아 ETF고요. 2등이 미국, 중국, 멕시코의 은행이거든요. 네. 다 장사가 잘 되니까 올라가겠죠. 네네. 그래서 그런 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분 여기서 하겠고요. 저는 말씀드린 대로 양해 말씀드리면 저는 2분은 오늘 또 이 교수가 혼자 좀 진행하겠고요.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거?